나는 행복한 바보 경영자. 아줌마를 벗어나라. 행복한. 다음날 신입사원 한 사람이 내 방에 무언가를 놓고 포장지에 파란 끈으로 리본을 맨 예쁜 선물이었다. 열어보니 속옷과 함께 편지가 들어있었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드릴게요. 남편이 그늘에만 있다가 일생 살았던 저에게 요즘 거대한 인생에 깨달음을 주어서 난생 처음 월급 봉투를 받아보는데 고액의 월급을 받고 오니까 너무나 감동이 되었다 라고 하는 회사원의 여성 회사원의 이야기를 사장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네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아름다운 세상. 원호기금, 고아원, 일본 바이오도 손을 든 마케팅 전략,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 교육의 미래를 바꾼다, 새로운 경쟁상품 대체학, FDA 승인의 교육, 직원들이 주는 감사패, 바보 경영이 가져다주는 행복, 아줌마를 벗어나라, 변화해라, 바보 경영자, 한솥밥을 먹는다는 것 등등 이런 내용이네요. 여군에서 배운 인생. 이번의 시작이 여군에서 고위층 부유층 자녀들이 군입대를 피하기 위해서 뇌물을 써서 참 무리를 빚은 일이 있었다. 이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는데, 하나는 고위층 부유층의 자녀들이 군에 가지 않으려는 것은 사회적 형평이 맞지 않는다. 기득권자들이 이런 행위는 보통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것이고 사회에 대한 불신감을 증폭시키는 것이다. 영국의 왕족들이 전쟁이라면 스스로 나서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네요. 젊은 시절의 방황은 인생의 걸음이 된다. 두 아이의 엄마가 된 지금 나는 아이들 교육을 우리 부모님에게 배운 대로 한다. 철저히 자율에 맡기는 것이다. 자율. 아이들이 자율에 맡겨놓고 전쟁하는 부모들을 들어보는데 부모의 삶이 올바르고 남의 모범이 방황하더라도 반드시 제 계획대로 찾아들도록 돌아오게 된다. 자율에 맡기면은 나는 행복한 바보 경영자. 여군에서 진정한 기업가로 진정한 리더 손인춘. 손인춘. 이는 손인춘 여사의 끊임없는 자기개발이 여성을 정상에 서게 한다. 여성사업가 마케팅 컨설팅 전문가 손인춘은 그녀는 진정한 영업이란 제품 홍보가 아니라 교육과 훈련을 통한 인간 감동을 목적으로 한다고 강조하며 경영자로, 봉사자로, 또 강사로 24시간을 바쁘게 뛰고 있다. 손인춘 사장은 충남 서산 출신으로 여군에 입대, 행정학교관을 지낸 후에 미군과 또 미국과 홍콩, 일본, 대만, 스위스 등지에 두루다니며 마케팅 전문가 교육을 받았다. 대림대학과 성실, 중소기업대학 예술 졸업했고 이렇게 해서 인성 매체를 설립하는 짧은 그렇게 아주 이런 분이다라는 거죠. 칭찬이 최고의 교육의 법이다. 칭찬이. 조용히 이렇게 아이들 기르면서 나는 어머니가 우리에게 어떻게 했던가 하는 것을 생각했던 적이 많다. 어머니께서 우리를 교육하는 방법은 칭찬이었다. 칭찬이 얼마나 효과적인 교육법인지 나는 인재 양성 교육을 하면서 깨달을 수 있었다. 이것은 아이든 어른이든 칭찬은 그 사람의 능력을 몇 배로 성장시킬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 나는 사원교육을 시키면서 질적보다 칭찬을 주로 한다. 칭찬은 그 사람의 장점을 더욱 좋게, 단점도 좋은 능력으로 개발시킬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믿는다. 칭찬이 입에 바른 말이 아닌 진실되는 잠재 능력을 일깨우는 좋은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칭찬의 효과는 어머니로부터 배웠다. 나는 어릴 적부터 그리 특이하게 잘하는 것이 없었지만
늘 푸짐한 칭찬을 듣고 자랐다. 칭찬을 듣고 잘했다. 수고했다. 격려해주는 격려 속에 살았다. 이해한다. 이런 뜻이죠. 상대방을 배려한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공부 대신에 자율성을 심어주었다. 자율성, 그러니까 칭찬할 정도면 자율성으로 판단력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은 공부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고, 그래서 판단해서 책임감을 갖고 자율적으로 무슨 일을 하도록 그래 한번 해봐라 하고 용기를 주고 방법을 내가 회사 일이든 사회 일이든 언제나 자신감 넘치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유를 맡기는 아버지의 교육법 때문이었다. 우리 고향 마을에는 중등학교에서 중학교에 진학할 때면 우리 형제들은 모두 음대로 유학을 갔다. 부모님 믿어서 공부할 나이인데도 그 나이에 부모가 떨어져 있다니 부모 공부를 잘할 수 이렇게 있을까 했던 것이었는데, 나는 행복한 경영자다. 여성부 선정 신지식인 1호로서 신지식인 1호로 선정이 됐던 분이군요. 손인춘.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렇게 그래서 책가방을 들고 집안을 들어서면 오히려 반갑지 않은 소리가 나를 얼른 가방 갖다 놓고 나와서 콩밭으로 가라. 아버지는 길을 따랐던 듯이 옷도 미처 갈아입기 전에 콩밭으로 가라고 하셨다. 우리 형제들은 때때는 투덜거리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을 써었다. 사실 어린 우리가 콩밭에 가서 절 제대로 맹인하겠는가. 아버지는 우리가 제대로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밭으로 가라고 하셨다. 모내기 할 때는 품앗이를 해주는 사람이 많아서 우리의 고사리 일손이 그리 필요하지 않았을 테이지만은 아버지는 초등생인 우리들에게도 모내기를 시켰다. 초등생이 하는 일이라는 게 방이나 하지 않으면 다행이라. 모내기를 하는 어른들은 우리가 무척 귀찮았던 모양이다. 얘들아 발에 걸리적거린다. 일방해하지 말고 내려나가 놀아라. 어른들의 성화에 못 이겨 우리가 하는 수 없이 노래 나오면 아버지는 다시 논에 들어가라고 야단을 치시는 바람에 우리만 가운데서 그랬군요. 어릴 때 경험을. 서울로 가도 바른 길로 가라. 서울로 가도 2~3일 출장을 하고 또 예쁜 벼락꽃들이 생글생글 웃으며 나를 반겼다. 어느새 꽃이 꽃을 피우고 뿌리로 해서 생각하면 더욱 아름답다. 꽃은 바른 길로 가라. 나는 모든 것을 부모님으로부터 배웠다. 나는 사업을 하면서 기업 이익의 사회환원에 대해서 생각했다. 그 방법은 사회 사업을 하는 것이다. 나보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 더불어 잘 사는 것이 내가 사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다.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하셨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또한 그렇게 하셨기에 나와 내 형제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큰일 하는 분들은 이런 사회적인 기업을 정성처럼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 옛말에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는 말이 있다. 이런 미천하게 번 돈일지언정 떳떳이 영광스럽게 쓴다는 우리의 속담이다. 돈이야 어떻게 벌었든 잘만 쓰면 미력이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나는 이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언뜻 돈을 떳떳이 잘 쓰라는 의미로 들리지만 조금 뒤집어 생각해보면 돈을 버는 과정보다도 결과에 더 비중을 두어서 그런 여운이 남기기 때문이다.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는 말이 있듯이 그 과정보다도 결과에 치우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것이 정당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정성스러운 쓸 수 있을 때 돈을 벌 동안에 얼마나 많은 해악들이 있었을까. 계획같이 벌어서 정성까지 쓴다는 것은 결코 좋은 말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방법도 좋아야 되죠. 환경운동하는 사원들, 이래서 국민들에게 좋은 선을 허덕이던 이때에 환경운동을 하는 사원들. 자, 건강식품의 원료는 다 자연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농약이나 일체 약품 처리 없이 유기농으로 재배하고 혹시 이물질 같은 것이 들어갈지라 제조 과정에서 위생 처리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점검한다. 사람들의 건강을 되찾아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지 않는 것이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사랑하는 대상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나를 인도해 준다고 생각하니 가장 든든한 배경이 아닐 수가 없다. 오늘 아무든 내 곁에 다가온 하나님은
마치 스펀지에 물이 조금씩 스며들어가듯이 서서히 내 삶에 스며들어왔고 아무것도 없던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열심히 일하고 사랑한다. 하나님의 이 길을 따라서 열심히 살다 보니 매 순간 하나님의 축복을 느끼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 있다. 나는 우리 회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실천해 옮길 수 있는 현장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하는 전도의 현장, 주님의 이적을 체험할 수 있는 상권, 믿는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부지런하게 돈을 이렇게 지혜를 얻으면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만 그만하면은 자기만 해를 입는다. 그만하면은 잠언 9장 7절의 말씀이네요. 인맥으로 경영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인맥으로 지나가는 시대는 지나갔다. 건강도 잃고 삶의 의욕도 잃고 군인 출신인데다가 키가 골격이었으니 사람들은 나를 보고 무척 건강해 보인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어제부터 종합병동이라 할 정도로 병치를 많이 했다. 아버지가 한의사가 아니었고 가사가 어렸다고는 지금쯤 난 어떻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 일이다. 갑자기 다리 아프기 시작했는데 구부리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한의사였군요. 초등학교 벽에서도 잔병이 떠날 날이 없었다. 하루는 도랑이를 갑자기 아이들이 내 얼굴을 하얗게 질리더니 소리, 인준아 걸렸다. 너 빨리 거울 좀 봐. 왜? 그래서 거울 꺼내보니까 아이들 목소리에 겁에 잔뜩 질린 나는 얼른 손거울을 꺼내서 들고 얼굴을 들여다봤다. 그러더니 눈 한쪽에 실핏줄이 터져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놀란 나는 숨도 쉬지 않고 곧장 아버지께로 달려갔다. 아버지께서는 침착하게 내 머리 여러 군데를 손으로 눌러보시거나 근데 침을 5대 정도 찌르셨다. 그러고 나니 피가 딱 멈췄다. 6학년 때부터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그해 중학교 가서 생리를 시작하니까 상태가 더 나빠졌다. 혈과 기의 순환이 좋지 않으니 또 노폐물이 몸 안에 쌓였기 때문이다. 또 읍내에서 학교를 다니기 위해 자취를 하고 그러니까 몸에 건강이 무리가 왔다 라는 거네요. 기업 편견은 CEO가 척도가 돼야 된다. CEO가 어떻게 하느냐. 그렇지. 기업은 그렇지.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요한은 인간은 나약한 존재다. 불안한 존재다. 때문에 어떤 위치에서 무엇은 의지하고 싶다 한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또 여러 가지로 위로를 받으려 한다. 집안의 분위기가 이렇다고 나도 자연스레 군 생활할 때에 몸이 힘들거나 아플 때는 법당을 자주 가고 그런 믿음이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언니로부터였다. 기독교 직원들을 시집간 언니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언니는 아버지 가르침과 기독교 정신을 접목시켜서 언제나 이웃을 돕는 삶을 실천하며 살았다. 언니의 영향으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으나 신앙적인 믿음은 길지 못했다. 1992년 사업을 하면서 나는 기독실업인회에 가입도 하고 대외적인 활동도 했지만 신앙보다는 생활에도 골몰해 있었다. 1997년 6월에 내게 감당하지 못할 슬픔이 닥쳤다. 그건 사업의 실패도 해보고 좌절도 해봤지만 그것이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지 못했다.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나는 어려움을 달게 받아들였다. 사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뒤에서 든든한 버튼몸이 되어줬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큰 배경이다. 그런 아버지가 고향마을의 지역개발회의에 참석차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것이다. 사고가 있기 전날 아버지는 동네 어른들을 모시고 2박 3일간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셨다. 그 여행은 아버지가 모든 경비를 부담해서 마련해서 그런 잔치였다. 아직 여독이 풀리지 않아서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무리해서 그렇다. 인제 스카웃에 대해서 자, 스카웃 하는 것은 어떻게 도덕성, 돈을 받고 스카웃 비용을 거액의 돈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비난받을 만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도덕성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욕심 때문에 제대로 된 인재가 되겠는가 말이죠. 사랑과 정성으로 봉사하는 기업, 우리나라 같은 기업 봉통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업을 경영한다면은 모두가 공무원 메아리로 될 것이다. 그래도 그럴 것이 불신 속에 있었기 때문에 기업은
자, 그런데 건설대표를 겸해서 건강식품을 생산 판매하던 코리아 건설정 중심으로 건강식품과 화장품을 중심으로 업종 전환하고 인성대체를 상호로 변경해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기업, 사원, 소유자 함께 공유하는 기업, 사랑과 정성으로 봉사하는 기업, 환경운동에 앞장서는 기업, 이렇게 했다는 거죠. 알면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프랑스의 송 사장,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 생각하시오? 나는 그 물음에 대답할 수 없었다. 사진의 강도일까 생각하고 강도가 가장 큰 죄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가르쳐주지 않는 것입니다. 공자는 모든 것을 어린애에게 해서 성강처럼 알면서도 희생을 하고 사랑을 하고 훌륭한 리더가 갖춰야 할 것은 무엇일까? 세계적인 기업들의 배운 지식을 자, 내 스승 프랑스의 모이스 사장은 인간 중심의 교육성을 다음과 같은 말로 강조했다. 리더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르쳐주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리더 교육을 하며 있어서 999가지를 다 해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다. 그것은 포기하는 것이다. 포기를 하지 마라. 리더 양성이란 헌신, 봉사, 사랑으로 반복해야 한다. 내가 희생해야 다른 사람을 성공시킬 수 있다. 기업 리더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밑에서 버텨주는 사람이 내가 희생해야 그렇지. 성공 마인드부터 가져야 성공한다. 성공 마인드부터. 이럴 적부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늘 이런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허름한 다방에서 마시지 말고 호텔 커피숍에서 마시라.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실 정도 어느 정도 매너를 가졌다고. 그래서 커피에서 눈살을 찌푸릴 일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는 건데요. 성공을 하려면 누구나 성공하기를 희망한다. 행복해지기를 성공 기회가 오지만은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다. 성공을 하려면 먼저 성공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실력을 쌓아야 한다. 성공의 기회는 준비된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다. 세계적인 마케팅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나는 성공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갔다. 능력과 인격을 겸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나는 8년간 준비를 한 것이다. 홍콩에서 대만으로, 대만에서 일본으로 마케팅 전문가들이 어디든지 달려가 경영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 자신이 이미 성공 마인드를 갖게 되어졌다. 노력을 많이 했군요. 눈물 젖은 빵.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말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고통을 겪고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인생의 참맛을 안다는 말이다. 이 말을 뒤집어보면 어느 인생이든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말. 코에 넣은 생콩이 있더라. 생콩이 있더라. 잘 될수록 철저한 자기 점검. 내가 참모가 그 시스템을 철저한 자기 점검을 해야 되는 철저한 자기 전문가들끼리 뭉쳐야 산다. 전문가들끼리 뭉치라. 여러 투입량에서 산출량. 그래서 80%를 전체 성과의 80%가 그렇게 만들어진다. 그 원인과 투입량과 노력의 비율이 있어야 된다. 세계적인 마케팅 전문가의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등등 토마스 로이란 대만에서 언론사와 제약회사 등 수개의 거느리는 거물급 인사였다. 그 사람이 마케팅 노하우를 가르쳐주겠다고 나를 찾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참 그렇구나. 나중에 알고 보니 토마스 로이 소유 회사의 홍콩 지사장은 이제 우리나라 대학을 나온 사람인데 한국에 들어와 있으면서 경영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본 사실을 토마스 로이스 회장이 체크했고 마케팅 전문가로 키울 사람을 낙점해 주었다. 그들은 거의 1년에 걸쳐서 내가 적절한 인물이라고 귀가 번쩍 뜨이고 아주 환해지는 이렇게 낙점을 받아서 세계적인 전문가의 훈련을 받게 되어졌군요. 그러게 내가 먼저 인재양성 전문학교를 설립해서 인재양성에 앞장설 예정이다. 학교를 졸업하는 사람이 훌륭한 리더가 되어 사회를 바꾸는 데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울러 교사나 기업 경영자나 정치인 등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층에서 자신들이 처해 있는 그 자리, 그 위치에서부터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모든 현장에서 리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싶다. 지금 나는 월급 500원짜리 사장에 불과하다. 그러나 나는 1억원짜리 부럽지가 않다.
월급쟁이로서 사장으로서 그러니까 사회적인 기업이니까 그런가 보죠. 자, 여군에서 진정한 기업인으로 건강을 이도 선임처의 바보 경영법이다. 그래서 여자들 함께 회사 임원들보다도 전문가 양성을 이익 창출보다도 감동 창출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건강과 함께 그녀가 인성 내추럴을 경영하는 방식은 이처럼 조금은 바보스럽습니다. 모르고도 서울만 가라는 속담을 그는 이렇게 고칩니다. 서울로 가도 바른 길로 가라. 그렇겠군요. 군산지사의 공식 오픈 행사에서 중요한 이를 불우한 이웃을 돕기로 마음을 먹었다. 계속 사회에 대한 보답을 지역에서 그래서 그 지역민을 사원으로 뽑아서 리더 양성을 교육시키고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소외된 이웃을 돕는 것. 그래서 지사를 설립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그 지역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래서 복지시설 등등에서 이런 사회적인 기업을 꿈을 꿨다. 소박한 사령의 꿈이었다. 그 말이었네요.